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인이 생겼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넌 내가 돈 빌려달란 말할 때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대? 이러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이 뭔지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뭐 그지같은 법제도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지같은 제도가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좀 남발해요. 안 좋게. 개인회생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빚을 많이 졌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본인 능력은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회생법원에 가서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빚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분께서 제 사정을 좀 봐주시고 빚을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 회생법원에서 법을 깎아주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가 왜 개인 채무에 나서가지고 자기들 판단으로 법을 이제 이용해서 빚을 깎아 나가는지, 특히 채권자 허락 없이. 이런 거 못 느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거 느끼냐면, 물론 개인회생 받는 분들 그마다 뭐 사정은 있겠죠. 도저히 빚을 갚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빚을 내가 져버리면 우리 가족들 생계도 막막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뭐 저마다 사정은 다 있겠죠. 근데 채권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채권자는 이 사람이 그래도 빌려주면 갚겠거니 해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 돈이 이렇게 후려치기 할 거란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회생법원 가가지고 내 빚을 허락도 없이 깎아나면 누가 돈 빌려주겠냐고. 맞잖아요.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내 허락도 없이 그 회생법원 가서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1억짜리 빚을 3천만원으로 깎아내버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맞잖아요. 이런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인들 간 돈거래 같은 거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 지인들 간의 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끼리 돈거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게 현실이네요. 헬스로 창업해서 돈 잘 벌릴 때는 연락 한번 어떤 놈이 은행에서 계좌 막히고 가지고 있던 차 명의 넘어가고 도와달래서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도와줬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본인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사정 얘기하면서 돈 빌리고 일 다시 하면서 꾸준히 갚아 나가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놈이 7개월 이상 이런 한 푼도 입금한 적 없고, 이래서 운동으로 사업하는 놈들은 걸려야 되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앞에서 눈물 흘린다고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돈 버는 사람 없고, 출근하고 싶어서 출근하시는 분 계신가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술 한잔 사주시고 얘기 들으시고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댓글 다신 분들 사실 좀 어리석었네요. 댓글 다신 분도 왜 당하고 나서 깨닫습니까? 제가 당하기 전에 알려드리잖아요. 당하고 나니까 알겠죠. 왜 돈 빌려주면 안 되는지.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없다고. 야, 1600만원에 빌려줬다고요? 사실 이거 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 님이 아니에요.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멀쩡한 사람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럴 만한 사정을 안 만들거든요. 그럴 만한 이제 여지를 안 주거든. 그래서 뭐 자기들 입장에서 뭐 사정이 있다 하는데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특히 지인들 간에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지인들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빚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아마 이 헬스를 창업한 친구도 지금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있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한테 큰 돈을 빌리는 거는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만큼 빌려가지고 돈 나올 곳이 없는 거야. 신용카드도 이제 한도만큼 다 빌려가지고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빚이 엄청 많은데 과연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갚을까요? 아닙니다. 못 갚아요. 왜 못 갚으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헬스장 창업하는 게 돈 무지하게 많이 깨집니다. 억 단위 넘어가요, 억 단위. 보통 헬스장이 규모가 크잖아요. 한 50평 되거든요. 100평 넘는 곳도 있고. 근데 보통 헬스장 창업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다 대출이에요, 대출. 보통 헬스 기구가 엄청 비싸잖아요.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이제 뭐 덤벨이나 스쿼트 기구가 엄청 비싸잖아요. 공간도 엄청 넓잖아요. 인테리어 해야 되거든. 그럼 돈 무지하게 많이 깨져요. 거의 수억대 대출 받습니다. 그런 거 차리려면, 제대로 차리려면. 그러면 은행 하나 가지고 안 될까? 은행 한 군데 뭐 있고 뭐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뭐 이군용들 빌리고 가족들한테 돈 빌리고 여기저기 빌렸을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벌면 돈을 줘야 되는 곳이 많다는 거겠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지인들한테 빌린 거는 이자가 없어요. 금리가 없죠. 보통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 뭐 매달 못 갚았을 경우에 이자가 몇 프로씩 붙는다, 이런 얘기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1600만원 빌려주면 그냥 1600만원 받는다 생각하지. 뭐 1600만원 빌려주면 이자 쳐가지고 뭐 2000만원 받는다, 아니면 뭐 못 갚을 시에 뭐 한 달에 100만원씩 플러스가 된다,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일반 금융기관에 빌린 거는 뭐예요?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이자가 계속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후달리겠어요, 여러분? 금기관에 후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갚겠냐고. 돈 생기면 어디 갚겠습니까? 지인 돈 갚을까요? 아니면 금기관에 빌린 돈을 많이 갚을까? 금기관에 빌린 돈을 먼저 갚겠죠, 여러분. 당장 급한 데부터. 그래서 지인들 빌린 거는 뒷전이 되는 겁니다. 아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빚이 엄청 많아. 2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A은행에서 1금융권이 다 5천만원, B은행에서 5천만원, C은행에서 2금융권에서 한 3천만원, 1억 3천 빌리고, 나머지 이제 카드사에서 카드로는 3천만원 빌리고, 뭐 부모님한테 빌리고 했어. 그 지인들한테 아직 빌렸어요. 그럼 어느 쪽을 먼저 갚을까요? 지인들도 급하니까 먼저 빌려줬으니까 고마운 존재니까 지인들도 먼저 갚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인들 돈은 늦게 갚아도 이자가 안 붙어요.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 당장 급한 거는 매달 은행에서 나가는 원금 이자란 말이에요. 이거 안 갚으면 은행에서 추심 들어온단 말입니다.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겁나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도 갚아요. 그러니까 지인들 돈 빌린 건 가장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정말 생각해서 빌려주는데 내 돈 갚는 거는 가장 뒤로 밀어 넣는 거야. 왜냐, 그만큼 여기저기 빌린 곳이 많으니까. 아마 이 헬스장 운영한 친구는 여기저기 이제 대출받은 곳이 많을 거예요. 거긴 이자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부터 먼저 갚을 거예요. 거기 갚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럼 지인들 돈은 언제 갚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못 갚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바보 같네. 친구들끼리 왜 돈 모아 도와줍니까? 여러분, 돈 앞에는 의리 없습니다. 이딴 걸로 의리 같은 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 의리는요, 돈 가지고 생생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씩 얘기 나누고 술 먹고 서로 이제 고민 상담하고 그런 거지. 뭐 힘들 때 돈 모아 도와주고 이런 거 의리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바보 같은 겁니다. 진정 의리는요, 돈 얘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 이 돈을 못 갚으면 의리라는 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알리지 않았겠죠. 알리면 난리 나겠지. 근데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거 아닐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들 집 사정 다 압니까? 저 잘 몰라요. 아무리 친해도 친구들 뭐 개인 사정 모릅니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못 살고 그런 집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가난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뭐 재산 몽롱이나 부동산 봤어요?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봤습니까? 아니 매매라고 했을 경우 이 아파트가 진짜 순전히 자기 집인지 아니면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많은지 봤냐고요. 그리고 부모님 소득사항 같은 거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 친구가 정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가 못 살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 잘 살면 부모님한테 지원받았겠죠. 맞잖아요. 부모님 지원해주겠지. 누가 자식이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사업한다는 거 누가 좋아할까? 부모님이 돈 많으면 야 그런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기와하는 거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헬스장 요즘에 잘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헬스장이. 헬스장 잘 망합니다. 잘 망하고 야만도도 잘해. 제가 전에 갔던 헬스장도 망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헬스장이라는 게 오래 하기 힘듭니다. 폐업 잘해요, 여러분. 여지껏 내가 동네 헬스장 보면서 5년 이상 유지한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동네 가보니까 헬스장 군데 개업했더라고요. 그럼 저기는 얼마나 갈까? 5년은 버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스장이 생각외로 롱런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롱런하는 사업이. 여러분 동네 헬스장 봐봐. 오래전부터 계속 유지해가지고 그 헬스장 관장님이 안 바뀌고 계속 관리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헬스 해가지고 정말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친구들의 어떤 정과 의리는요 돈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걸러야 되는 친구입니다. 왜냐면 친구들의 어떤 정과 의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지인들끼리 친구끼리 돈거래하는 건 절대적으로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10번째 썰이 아니네요.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